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에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심리연구소 또 한국노인상담센터 이렇게 센터장 맡고 있는데요. 지하철 타시면 뭐 1호선, 2호선, 3호선 쭉 있는데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부모하고 자녀가 사실 어떤 관계여야 되냐는 질문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옛날하고 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장수시대를 맞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야 될 시간이 짧으면 55년, 길면 95년에 가까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부모도 죽지 않고 자식도 죽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애들이 청소년기 정도까지, 대학 정도까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면 그 뒤로는 건강한 성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것처럼 캥거루족 이야기도 나오고요. 역부양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상 부모와 자녀가 거의 평생을 함께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또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된다면 이때 이 관계는 우리는 단순한 부모 자식이 아니라 사실 파트너라고 봐야 될 거고요. 어쩌면 생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들과 같이 격려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과거의 과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면서 상호 협력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자녀도 부모도 평생 함께 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함께 나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동료다 혹은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 자녀 관계는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다시 태어나면 될까? 전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까지는 모르겠는데 노력하는 부모나 혹은 좀 괜찮은 부모,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같이 살아가고 이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아이들에게도 설명하면서 내 스스로도 납득이 될 것인가, 이게 사실 부모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 숙제들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 부모, 또 이 부모라면 나쁘지 않을 거야 라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일관성입니다.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적어도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위치시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부모가 정확한 기준을 제공해 주어야 아이들도 자신의 위치를 딱 안정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일관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월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가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달라졌어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엄마가 애들 잘못했을 때 종아리 때리고 밤에 약을 발라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감성과 눈물의 세대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논리적이고 또 아름다운 인생의 가성비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함께 친구처럼도 살아가고 또 동료처럼도 살아가는 이런 시대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체벌과 훈육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올바로 성장시키기보다도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아름다운 가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알려주는 이런 부모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부모의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일관성 있는 부모였다면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림에 대해서 함께 그 퍼즐을 맞춰가는 동반자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변화이자 동시에 향후 우리가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에 가도록 부모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훈육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훈육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 그 울타리를 짓는 과정, 그걸 통해 가지고 부모도 아이들에게 기준을 알려주고 아이들도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도 알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훈육을 통해서 동시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랜 세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권을 통해 가지고 훈육이란 이름 아래 어마어마한 체벌이 발생했고요. 옛날에 저도 홀딱 벗겨 가지고 이제 복도에 내놓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저를 본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훈육이었는가? 자기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저를 포함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다 동일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훈육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기준이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전달의 영역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전달,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훈육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아이의 인격이 침해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어떤 공개적 수치라든지 이런 또 물리적인 방식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안쪽의 컨텐츠들이 구성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리고 아이의 인격이 보호되는 방향, 이 세 가지를 갖추어 가야 사실 부모가 해야 될 정확하고 또 분명하고 안전한 훈육의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치관이 다 다르고, 두 번째, 애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마다도 다 달라요. 이놈은 맞아도 끔찍도 안 하고 저놈은 때리기도 전에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분명한 건 훈육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은 이것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식의 처벌을 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납득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너 몇 대 맞을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했어. 야 삐리리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 너 몇 대 맞을래? 그래요. 그러면 애가 생각해, 한 대? 그럼 부모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한 대로 되겠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얘는 부모가 생각한 만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 부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건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납득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처벌을 받는데 과연 이 처벌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아이도 생각하고, 아이도 처벌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몇몇 과정, 몇 개의 과정들이 함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져야 이 훈육은 안전한 훈육이 될 것이고 효과적인 훈육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아이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그야말로 단맛을 내는 꿀과 같은,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을 유도하는 그런 훈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